예비력이 60만 kW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시 10분부로 수급경보 심각을 발령합니다. 코드블랙, 병원 정전 발생.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내려오세요. 훈련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전력거래소 상황실. 오전 11시부터 전력 사용이 급증하며 올여름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7,429만 k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비 전력은 250만 kW대까지 떨어지면서 주의 경보가 올해 처음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급히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하는 초비상 상황. 직접 부하제는 다 양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대답합니다. 직접 제어하는데 뭐 집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도촉을 좀 하세요. 대기하고 있던 기상 전문가까지 상황실로 호출됐습니다. 열흘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나타난 게. 근데 평년으로 보면 8.5일입니다. 그 평년보다도 1.5일이 현재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번 주 5일간 금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더 없습니다. 불과 2주일 전 전력거래소는 휴가철이라 전력 사용이 줄어 전력난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루 전 예상한 예비 전력도 400만 kW대로 무려 200만 kW 정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위기였습니다. 휴가 가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오늘은 한 94% 정도 이렇게 예년에 하고 전망을 했는데 그것이 좀 복귀하는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장 저거는 온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찜통 같은 밤에도 27도가 넘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던 예비 전력량은 다행히 오후 3시를 넘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긴급 수요 관리를 위해 비상시에 대비해 미리 전기를 계약해 놓은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까지 동원됐습니다. 50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오늘 운영하는 그 수요자원 시장이 있는데 찰값하고 결정되는 값에 따라서 매번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그거는 한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0원 정도 꼴에 보통 낙찰이 됩니다.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살 때 지불하는 단가가 1kWh에 80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전기를 되사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낸 전기료를 모아 만든 전력기금에서 나가는 이 돈이 올해만 벌써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력난이 한여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최대 전력 사용량입니다. 겨울에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7천만 kW를 넘어서며 여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 2월에도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사용하는 연간 전기량은 8,000kW 정도로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십 년 전에 비해서 전력의 소비가 67%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은 다 10% 이내로밖에 안 늘었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훨씬 적게 늘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체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한 피트니스 클럽. 각종 운동기구들은 물론 인테리어까지 모두 새로 한 것입니다. 시설만큼 중요한 건 쾌적한 운동 환경. 그래서 에어컨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곳마다 각각 온도 조절이 가능한 데다 겨울엔 난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장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업장에 분리 냉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장을 파트별로 분할해서 관리할 수 있고 냉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최근 몇 년 새 상업용 건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정확한 판매 대수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시스템 에어컨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6.5%인 12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 전기를 사용해 냉방뿐 아니라 난방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펴낸 2007-2008 겨울철 전력 분석 보고서입니다. 겨울 최대 전력이 여름 최대 전력과 비슷해졌다. 처음으로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이 오전 시간대로 옮겨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업시설의 전기 난방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냉난방 모듈을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형 건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소위 가스 공조와 전력 공조의 바란싱을 유지해 오던 것이 아무래도 전력으로 냉난방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전력 피크가 나타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항상 한여름에 기록됐던 그해 최대 전력 사용량이 2009년부터는 아예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작성된 전력거래소의 보고서에는 EHP를 포함해 전기 난방기기의 보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EHP가 바로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중소형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주거용 건물에서만 쓰던 소위 패키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멀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소위 시스템 에어컨이 개발되면서 중형 건물 또는 대형 건물에까지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부는 시스템 에어컨에 사실상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에 매기는 5%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과 가전업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07년 겨울을 앞두고 전력거래소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고유가 때문에 겨울철 난방이 급속히 전기 난방으로 전환될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다른 방식의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까지 지난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해 고시했습니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보통 화석연료, 수입한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그 전환가지에서 60%가 없어지거든요. 그 40%를 갖고 지금 다시 난방을 하면은 그만큼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전기요금은 정부가 물가 안정이니 어떤 정치적 이유로 눌렀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석유를 사용해도 될 그런 분야의 그 수요들이 전기로 넘어온 거죠. 국가 전력 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력 수요 예측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5차례 발표됐습니다. 2004년에 2차 전력 수급 계획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전력 사용량이 6,800만 킬로와트 정도. 수요 관리,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정책을 쓰면 6,200만 킬로와트 정도로 예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대 전력량은 7,300만 킬로와트를 넘었습니다. 수요 관리 전 예측과는 7.6%, 수요 관리 후 예측과는 18%나 차이가 납니다. 이보다 4년 뒤인 2008년에 발표한 4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지난해 최대 전력은 수요 관리를 하면 7,100만 킬로와트로 예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실제 최대 전력과는 200만 킬로와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요 관리의 효과가 좀 과대하게 이제 부풀어진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관리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 관리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크게 잡다 보니까 그런 그 오차가 수요 예측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수요하고는 예측 수요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측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신인천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해가 져도 터빈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도 좀처럼 전력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발전소가 그 8개 가스 터빈이 있는데 현재 8대 모두가 풀 부하로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한 10월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값이 좀 비쌉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연료가 LNG이기 때문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평균 톤당 한 95만 원 정도 됐었는데 네. 올해는 벌써 한 1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그 전력 금액이 이렇게 발전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 1kW를 만들기 위해 드는 연료비는 원자력 발전이 4원 정도로 가장 싸합니다. 이어 유연탄과 무연탄, LNG와 유류순으로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발전소마다 담당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일 년 동안의 전기 수요 곡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곡선 가운데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한 전력량, 즉 기저발전은 연료비가 싼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는 때, 즉 첨두 발전은 연료비가 비싼 LNG와 유류 발전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많아지다 보니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들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그 연료가 싼 기저발전 설비 이내에서 그 용량 이내에서 수요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저발전 용량을 원전 15개 되는 정도의 그 양을 추월해서 그 수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뭘로 지금 충당을 하냐면은 결국은 다 이제 가스터빈하고 중유로 다 충당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한전으로서도 그것이 이제 어떤 적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11조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기 생산 비용도 문제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무리하게 계속 가동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입니다. 정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비에 이미 한번 들어가면 다시 가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정비가 끝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9.15 정전 사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간 후 겨울 전력 공급에 대비해 서둘러 발전소 23곳이 시설 정비에 들어갔지만 늦더위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예방 정비에 들어가 있는 발전기가 약 830만 kW 정도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그 수급 문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전력 수요는 많고 발전 설비는 여유가 없다 보니 제대로 시설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곧장 잇단 발전 설비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일오 정전 사태 같은 경우는 그냥 발목 정도 담긴 발목 정도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9.15 정전 사태 때 겪지 못했던 뭐 전혀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력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곳곳에서 전기를 아끼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전등 하나라도 더 끄고 냉방도 조금씩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장 전기 공급이 늘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는 22%, 원자력발전소는 35% 정도 그 당초 계획보다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적인 공기 내에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도 어렵다면 아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력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공급을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발전소 건설 때문에 입지 갈등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송전망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송전망을 더 이상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궁극적인 해법은 뭐냐? 수요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한여름 피어나는 뭉게구름 사이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트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길게는 하루 10시간씩 고압선 위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내려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사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뭐 생리적인 현상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은 안전을 위해 송전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동을 막는 장치를 다는 작업. 수도권 주변을 둥글게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수도권 및 경기 북부 지역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을 한 상망으로 객선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의 전기 사용량은 국내 수요의 약 40%. 남쪽에 있는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망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비는 6조 4천억 수준입니다. 그중에 송변전 설비에 투자되는 금액은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 금액은 2조 6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공장들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LCD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내 제조업체의 전기 소비는 해마다 20% 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 가격은 1kW에 81원 정도로 여전히 주택용이나 상업용 등 다른 전기요금과 비교해 상당히 싼 수준입니다. 주택용하고 일반 산업용은 자기가 쓰는 원가보다 더 돈을 더 냈습니다. 산업용은 자기가 쓰는 것보다 원가를 적게 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쌌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기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이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OECD 같은 데는요,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내외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일 산업용 전기요금 6%를 비롯해 전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호소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만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건 다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 0.1%포인트 차이로 뒤집히고 그다음에 2위가 돼서 영원히 낙오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서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3분의 1, 프랑스의 절반 정도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특히 많은 대기업 생산시설들을 중심으로 송전 비용을 요금에 포함시키는 등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어떤 대기업 지원의 어떤 그런 걸 이제 조금 변환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산업용이 좀 많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도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생산 공정이라든지 어떤 공장의 운영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요금 변화에 맞춰서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절전의 어떤 노력도 강화될 거고 다른 또 어떤 뭐 고열 기기를 구매해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절약을 위한 노력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철강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 제철소에서만 시간당 1553메가와트,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2.7%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포항제철소까지 포함하면 2,800만 메가와트로 부산광역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철소 한쪽에 커다란 굴뚝과 복잡한 관이 얽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 중간에 있는 조그만 창을 들여다보니 계속해서 화염이 타오릅니다. 이곳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기력 발전 시설입니다. 이 가스들은 LNG와 같이 연량을 갖고 있어서 이 가스들을 제철 공정에서 약 50% 정도는 사용하고 남는 잉여 가스들은 저희 발전소로 오게 되고 이것들을 불을 떼가지고 연소시키면서 물을 스팀화 시킵니다. 이런 스팀들이 이 터바인에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별도 연료비가 드는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기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시간당 900메가와트. 이곳 외에 자체 LNG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소수력 발전소 등을 통해 제철소에서 필요한 전력의 75%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규모 발전소 통제실과 맞먹는 규모의 에너지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희 공정에서 필요한 그 시간대별로 또는 그 생산 공정별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확실히 효율적으로 그 발전 설비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그 시간대별로 그 한전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음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철소는 자체 전력 생산을 통해 갑작스런 정전 사고 위험에 대비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물 가스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이렇게 자체 발전 시설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4.2%로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런 자체 발전 시설의 전기 생산량 대부분은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산업체들이 자가 발전을 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지금 계속 이 자가 발전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를 구비할 때 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정 부분을 그 비용을 대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체 보면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이제 분산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시설 투자는 생산 설비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한 기업의 연구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내부는 어떨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벽면을 타고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내부 열기도 식히고 습도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 내부도 다른 사무실과는 좀 다릅니다. 냉난방을 위한 공조 시스템이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돼 있습니다. 냉난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천장 공조 방식에 비해서 바닥에서 급기하는 시스템은 사무부는 높이까지만 적절하게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존 대비 30%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LED 조명은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햇빛의 각도에 따라 롤 스크린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선 쾌적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했다는 게 저희한테는 좋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 공기 쾌적성이나 업무 환경 쾌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행사 있을 때 많이 초청도 하고요. 오면은 이제 숲에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에는 지열이 활용됩니다.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땅속 온도를 활용해 여름에는 찬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정에 설치된 보일러를 생각하시면은 바닥에 온수 코일이 설치돼서 난방을 하는데 여기 연구실 같은 경우는 천장에 요 복사 패널을 설치해서 대류열 또는 복사열에 의한 냉난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바닥에 있는 보일러를 천장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물 유리 천장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환기 시스템, 그리고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식당 조명까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각종 기술이 총동원된 이 건물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친환경 인증 리드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건축비는 보통 건물보다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약 12% 들고 지금은 7, 8% 정도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무자의 그 쾌적한 환경도 또 유지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건축물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는 약 10년 정도, 물론 이제 사용하는데 사용성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거로는 10년 정도의 그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 생산 시설과 상업용 건물들이 이처럼 절전형으로 지어지도록 유도하고 혜택을 주는 게 발전소를 더 짓거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대형 건물뿐 아니라 집 안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제주 바다와 맞닿은 언덕 위의 펜션. 태양광 전지와 작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다른 펜션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펜션 101호에는 좀 더 특별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전기 수요량과 요금 수준에 따라 각 전자제품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전기요금을 1kW에 250원으로 올리자 에어컨 희망 온도가 26도로 재설정되고 조명은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냉장고도 반응해 영하 23도던 냉동실 온도가 영하 16도로 높아집니다. 세탁기는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로 자동 예약됩니다.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이 IT 기술과 결합해 똑똑한 전력 소비를 하게 만드는 첨단 에너지 기술입니다. 스마트 서버나 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가정 내에서 전력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뿐더러 뭐 현재 전력 요금이라든가 뭐 각각 제품에 뭐 사용하고 있는 전력 같은 것들도 뭐 실제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전지와 풍력 발전기로 만들어진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버려지는 전기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주변 마을 1,200여 가구 가운데 300여 가구에서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전력량과 내야 할 전기요금을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고지서만 나올 때는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금액을 모르니까 월 말 돼야 그 고지서가 나와서 그걸 보니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써졌는가 하지만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뭐 5일이건 10일이건 15일이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동안에 얼마 안 썼을까? 효율적인 전기 사용 환경을 구축해 사용자 스스로 전기를 아끼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구호보다 훨씬 큰 전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도심 속 환경 캠프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이거 원래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뼈대 만들어가면서 여기다 껴보고 저기다 껴보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요즘 학생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나 mp3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니랑 친구들이랑 같이 잔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휴대전화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요. 평소에는 계속 들고 다녔죠? 네. 근데 오늘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밥을 남기면 벌칙으로 탄소 화폐를 내야 합니다.
아이스티 한 잔도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직접 전기를 만들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힘들죠? 전기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알았어요? 진짜 아니요, 몰랐어요.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전기를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 발표를 위한 조명은 촛불, 그리고 태엽식 손전등입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체험. 하지만 요즘 전력 부족 상황을 보면 이런 체험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4년이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완공돼 전력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 사용량은 정부의 예측을 항상 뛰어넘었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겪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우리가 지금 14년, 15년에 이 정도 될 거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발전소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 거다고 판단하는 거지,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수급 위기, 정전 위기가 14년, 15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력 정책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